여러분, 혹시 오늘 몇 걸음이나 걸으셨나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5천 걸음? 1만 걸음? 아니면 2천 걸음도 안 되시나요? 하루 만보를 걸어야 건강하다. 여러분도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이 만보를 걸어야 할까요? 20대 젊은이도 70대 어르신도 똑같이 만보를 걸어야 건강한 걸까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 나이가 있는데 만보를 걸으면 무릎이 아파요. 그래도 걸어야 하나요? 저는 하루에 3천 걸음도 안 걷는데 이래도 괜찮을까요? 만보를 걸으면 너무 힘든데 정확히 몇 걸음이 적당한가요? 네, 오늘 여러분께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이에 딱 맞는 정확한 걸음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걸어야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지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제가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72세 이영수 씨라는 환자분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건강 프로그램에서 하루 만보를 걸어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걷고 있거든요. 자세히 진찰해 보니 무릎 연골이 상당히 닳아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만보를 걸으면 오히려 무릎이 더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영수 어르신, 만보는 젊은 사람 기준입니다. 72세 어르신은 하루 5천, 6천 걸음 정도가 오히려 더 건강에 좋습니다.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영수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무릎을 더 망가뜨리고 있었던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영수 어르신께 하루 5천 걸음으로 줄이고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평지 걷기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선생님, 덜 걸었는데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45세 직장인 박민수 씨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에 2천 걸음도 안 걷는 것 같아요. 집에서 회사까지 차로 출퇴근하고 회사에서도 하루 종일 앉아 있거든요. 박민수 씨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니 복부 비만, 고지혈증, 경계성 고혈압, 전형적인 좌식생활 증후군이었습니다. 박민수 씨 45세 남성이라면 최소한 하루 7천, 8천 걸음은 걸으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2천 걸음만 걸으시면 10년 후에는 당뇨병, 심혈관 질환 위험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박민수 씨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점심시간에 30분 걷기를 시작하고 퇴근 후 집 근처를 30분 더 걷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체중이 5kg 줄었고 혈압이 145에 95에서 128에 82로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그냥 걷기만 했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라워요. 이 두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걷기는 절대 만보가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이, 건강 상태, 체력에 맞는 적정 걸음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하루에 몇 걸음을 걸어야 하는 걸까? 만보를 걸으면 무릎이 아픈데, 그래도 걸어야 하나요? 나이가 들면 걸음수를 줄여야 한다는데, 정확히 몇 살부터 얼마나 줄여야 하지? 인터넷에는 정보가 넘쳐나지만, 정작 내 나이, 내 건강 상태에 맞는 정확한 답은 찾기 어렵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무조건 만보라고 하고, 어떤 전문가는 3천 걸음만 걸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첫째, 세계보건기구 WHO와 최신 의학 연구에서 권장하는 나이별 적정 걸음수.
둘째, 건강 상태별로 얼마나 조절해야 하는지. 셋째, 어떻게 걸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걷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건강을 망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적정 걸음수로 걷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 걷기를 시작한 후 2주 만에 혈압이 떨어진 분, 한 달 만에 혈당이 정상화된 분, 3개월 만에 체중이 10kg 줄어든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핵심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이별 적정 걸음수. 20에서 40대 하루 최적 걸음수. 50에서 60대 하루 최적 걸음수. 70대 이상 하루 최적 걸음수. 만보 신화는 왜 잘못됐는지. 두 번째, 걸음수보다 중요한 걷기 속도와 걷기 강도. 느리게 오래 vs 빠르게 짧게 뭐가 더 좋을까? 나이별 최적 걷기 속도. 언덕길 vs 평지.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 세 번째, 건강 상태별 맞춤 걸음수. 고혈압, 당뇨병이 있다면, 무릎 관절염이 있다면, 심장 질환이 있다면, 비만이라면. 네 번째, 걷기 효과를 3배 높이는 실전 루틴. 하루 중 언제 걷는 게 가장 좋은지. 10분 걷기 vs 30분 걷기. 효과 차이는? 걸음수를 늘리는 생활 습관. 3주 만에 걷기 습관 만드는 플랜. 이 4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평생 건강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만보 신화는 어디서 나왔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루 만보를 걸어야 건강하다. 그런데 이 만보라는 숫자,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사실 이건 1960년대 일본에서 만보계를 팔기 위한 마케팅 문구였습니다. 의학적 근거가 있어서 나온 숫자가 아니라 그냥 만보라는 숫자가 듣기 좋고 기억하기 쉬워서 만들어진 겁니다. 최근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만보는 오히려 과도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대에서 40대 청년층 중년층, 20대부터 40대까지의 성인은 하루 7,000에서 1만 걸음이 적정합니다. 2022년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7,000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가장 낮았고 1만 걸음 이상 걸어도 추가적인 건강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42세 김정민 씨는 하루 1만 2,000걸음을 목표로 걷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12,000걸음을 걷는데 요즘 발바닥과 무릎이 아파요. 김정민 씨 과유불급입니다. 하루 8,000에서 1만 걸음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많이 걸으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김정민 씨는 하루 8,000걸음으로 줄이고 오히려 걷기 속도를 조금 빠르게 조정했습니다. 2주 후 통증이 사라졌고 체력은 더 좋아졌습니다. 50대에서 60대 중장년층, 50대부터 60대는 하루 6,000에서 8,000걸음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2020년 영국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대의 경우 하루 6,000에서 8,000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58세 박순자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만보를 걸으려고 애쓰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만보를 걸어야 한다고 들어서 억지로라도 걷는데 요즘 무릎이 시큰거려요. 박순자 씨, 58세라면 하루 7,000걸음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박순자 씨는 하루 7,000걸음으로 조정하고 평지를 중심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1개월 후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오히려 체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70대 이상 시니어층,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하루 4,000에서 6,000걸음이 적당합니다. 2019년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경우 하루 4,000에서 5,000걸음만 걸어도 사망률이 크게 낮아지고 6,000걸음 이상 걸어도 추가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75세 최영철 어르신은 하루 3,000걸음도 채 걷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많이 못 걷는데 괜찮을까요? 최영철 어르신, 75세라면 하루 4,000에서 5,000걸음만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걸음수보다 꾸준히 매일 걷는 겁니다. 최영철 어르신은 하루 4,000걸음을 목표로 아침 30분, 저녁 30분 나눠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 혈압이 안정되고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걸음수가 줄어들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60대가 되면 20대의 약 70에서 80% 수준으로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둘째, 관절 연골이 닳습니다. 특히 무릎 연골은 재생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닳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셋째, 심폐기능이 감소합니다. 심장과 폐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같은 운동을 해도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넷째, 균형 감각이 저하됩니다. 낙상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리하게 많이 걷는 것보다 안전하게 적당히 걷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에 맞는 적정 걸음수를 지키는 것이 평생 건강하게 걷는 비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걸음수에만 집중하십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걸음수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걷기 속도와 걷기 강도입니다. 느리게 오래 vs 빠르게 짧게. 2021년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같은 걸음수를 걸어도 빠르게 걷는 사람이 느리게 걷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0%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씨 하루 8,000걸음을 천천히 걷는다. 시속 3km. B씨 하루 6,000걸음을 빠르게 걷는다. 시속 5km. 누가 더 건강할까요? 놀랍게도 B씨입니다. 걸음수는 A씨가 더 많지만 B씨가 걷기 강도가 높기 때문에 심폐기능 향상, 칼로리 소모, 근력 강화 효과가 훨씬 큽니다. 나이별 최적 걷기 속도 20에서 40대 시속 56km 분당 약 10만 120걸음.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 30분 걷기 약 2.5에서 3km. 50에서 60대 시속 45km 분당 약 8만 100걸음.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걸을 수 있는 정도. 30분 걷기 약 2에서 2.5km. 70대 이상 시속 34km 분당 약 6,080걸음. 천천히 안정적으로 걷는 정도. 30분 걷기 약 1.5에서 2km. 걷기 강도 측정법 대화 테스트. 가장 간단한 방법은 대화 테스트입니다. 너무 느린 걷기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강도 부족. 적절한 걷기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어렵다 적정 강도. 너무 빠른 걷기 대화도 힘들다 강도 과다. 65세 김영희 어르신은 하루 6,000걸음을 걷고 계셨지만 체중이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6,000걸음을 걷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자세히 여쭤보니 너무 천천히 걷고 계셨습니다. 김영희 어르신, 걷기 속도를 조금만 높여보세요. 대화는 가능하지만 약간 숨이 찰 정도로요. 김영희 어르신은 걷기 속도를 시속 3km에서 4.5km로 올렸습니다. 걸음수는 똑같이 6,000걸음이었지만 2개월 만에 체중이 4kg 줄었습니다. 선생님, 걸음수는 똑같은데 속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효과가 있다니. 언덕길 vs 평지. 언덕길 걷기는 평지 걷기보다 칼로리 소모가 약 50% 더 높습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에는 3배 이상의 부담이 갑니다. 20에서 50대 일주일에 2, 3회 정도 언덕길 걷기 권장. 60대 이상 가급적 평지 위주로 걷기. 언덕길은 피하는 게 좋음. 계단 오르기의 효과. 계단 오르기는 걷기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운동입니다. 계단 10층 오르기 평지 30분 걷기와 비슷한 칼로리 소모. 하지만 무릎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20에서 40대 일주일에 34회 권장. 50에서 60대 일주일에 12회 천천히. 70대 이상 가급적 피하는 게 좋음 엘리베이터 이용 권장. 이제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고혈압 환자에게 걷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루 6,000에서 8,000 걸음을 꾸준히 걸으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5에서 10mm 수은주 떨어집니다. 중요한 건 강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겁니다. 너무 빠르게 걷거나 언덕길을 오르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62세 강철수 씨는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지만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항상 145에서 150 사이를 오갔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는데도 왜 혈압이 안 떨어질까요? 강철수 씨, 매일 평지를 30분씩 걸어보세요. 빠르지 않게 편안한 속도로요. 강철수 씨는 매일 아침 30분, 저녁 30분 평지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1개월 후 혈압이 132에 85로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그냥 걷기만 했는데 이렇게 효과가 있다니 놀라워요. 당뇨병이 있다면 당뇨병 환자에게 걷기는 천연혈당 강화제입니다. 식후 30분 이내에 15에서 20분만 걸어도 혈당이 평균 20에서 30mg per 데시리터 떨어집니다. 하루 총 7,000에서 9,000 걸음을 목표로 하되 식후 걷기를 꼭 포함하세요. 57세 정미숙 씨는 제2형 당뇨병 환자입니다. 공복 혈당이 150에서 180을 오가고 당화 혈색소가 7.5%였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안 떨어져요. 정미숙 씨, 세 끼 식사 후에 각각 15분씩만 걸어보세요. 정미숙 씨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15분씩 하루 총 45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공복 혈당이 120으로 떨어지고 당화 혈색소도 6.8%로 개선됐습니다. 선생님, 하루 45분만 걸었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무릎 관절염이 있다면 무릎 관절염이 있으면 걷기가 두렵습니다. 걸으면 무릎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지만 적절한 걷기는 오히려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4,000에서 6,000 걸음, 평지 위주, 천천히 걷는 게 핵심입니다. 70세 박영자 어르신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아파서 거의 못 걷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0걸음도 안 걸어요. 하지만 너무 안 걸으면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져서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박영자 어르신, 평지를 천천히 하루 4,000 걸음만 걸어보세요. 아프면 바로 쉬시고요. 박영자 어르신은 하루 2번, 각 20분씩 평지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 걸으면 더 아플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아졌어요. 심장 질환이 있다면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5,000에서 7,000 걸음, 천천히 평지 위주로 걷는 게 안전합니다. 중요한 건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많이 차거나 어지러우면 즉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68세 김동수 씨는 3년 전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심장이 안 좋은데 걸어도 될까요? 무서워서 거의 안 걷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안 움직이면 심장 기능이 더 약해집니다. 김동수 씨, 천천히 걷는 건 오히려 심장 재활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5,000 걸음을 목표로 평지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김동수 씨는 처음에는 10분씩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시간을 늘려 하루 30분씩 걷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심장 기능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심장 기능이 좋아졌대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비만이라면 비만인 분들은 체중 부담 때문에 걷기가 더 힘듭니다. 하지만 걷기는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칼로리 소모가 큰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루 8,000에서 1만 걸음을 목표로 하되 처음에는 3,000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늘리는 것입니다. 52세 이미경 씨는 체중이 85kg, 키 158cm로 BMI가 34인 고도비만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요. 어떻게 운동을 시작해야 할까요? 이미경 씨, 처음부터 많이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3,000 걸음부터 시작해서 일주일마다 500걸음씩 늘려보세요. 이미경 씨는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1주차 3,000 걸음, 2주차 3,500 걸음, 3주차 4,000 걸음, 12주차 8,500 걸음, 3개월 후
체중이 9kg 줄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총 16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선생님, 다이어트는 평생 못할 줄 알았는데 그냥 걷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빠질 수 있다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언제 걷는 게 가장 좋을까? 아침 걷기, 혈액순환 개선, 하루 종일 신진대사 활성화, 공복 상태라면 지방 연소 효과 극대화, 추천 시간 기상 후 30분에서 1시간 후, 점심 후 걷기, 식후 혈당 급상승 방지, 소화 촉진, 오후 졸음 방지, 추천 시간 식사 후 15에서 30분, 저녁 걷기, 스트레스 해소, 수면의 질 향상, 하루 누적된 칼로리 소모, 추천 시간 저녁 식사 후 1시간 후 잠들기 2시간 전까지, 가장 추천하는 시간대 아침, 저녁 하루 2회 나눠서 60세 이상이라면 한 번에 오래 걷는 것보다 하루 2, 3회로 나눠서 걷는 게 관절에 부담이 적고 효과도 좋습니다. 10분 걷기 vs 30분 걷기, 효과 차이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30분을 한 번에 걸어야 효과가 있지 10분씩 나눠 걸으면 소용없지 않을까? 하지만 2021년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 10분씩 3회 나눠 걷기 30분 한 번에 걷기 같습니다. 오히려 나눠서 걷는 게 장점이 많습니다. 관절 부담 감소, 지속 가능성 높음,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 하루 종일 신진대사 활성 유지. 55세 최정혜 씨는 직장인으로 한 번에 30분 걸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일이 바빠서 한 번에 30분씩 걸을 시간이 없어요. 최정혜 씨 10분씩 나눠서 걸어도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 출근 전 10분, 점심시간 10분, 퇴근 후 10분. 이렇게 해보세요. 최정혜 씨는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3개월 후 체중이 5kg 줄고 혈압도 정상화됐습니다. 선생님, 10분씩만 걸어도 이렇게 효과가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걸음수를 늘리는 생활 습관. 1.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3층 이하는 무조건 계단단, 70대 이상은 제외. 1층 계단 오르기 약 15걸음. 2. 대중교통 이용 시 한 정거장 먼저 내리기. 한 정거장 약 500에서 1000걸음. 출퇴근 시 왕복 1000에서 2000걸음 추가. 3. 전화 통화하면서 걷기. 10분 통화 약 800에서 1000걸음. 집 안을 걸어다니면서 통화하기. 4. TV 볼 때 광고 시간에 걷기. 광고 3분 약 300에서 400걸음. 1시간 프로그램 약 1000걸음 추가. 5. 주차는 멀리, 가게는 멀리. 주차장에서 가장 먼 곳에 주차. 편의점은 집에서 먼 곳으로. 하루 평균 500에서 1000걸음 추가. 48세 박민준 씨는 하루 2000걸음도 안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따로 걷기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박민준 씨, 생활 속에서 걸음수를 늘려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주차는 멀리, 점심시간에 1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박민준 씨는 이 방법들을 실천했습니다. 3층 사무실까지 계단 이용 300걸음, 점심시간 10분 걷기 1000걸음, 퇴근 후 한 정거장 먼저 내리기 800걸음, 집 근처 마트까지 걷기 1500걸음, 총 3600걸음이 자동으로 늘어났습니다. 3개월 후 하루 평균 7000걸음을 걷게 되었고 체중이 6kg 줄었습니다. 선생님, 따로 운동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이렇게 걸음수가 늘어나다니. 3주 만에 걷기 습관 만드는 플랜. 습관을 만드는 데는 보통 21일이 걸립니다. 1주차 습관 형성 적응 단계. 목표 하루 3000에서 5000걸음. 방법 아침 또는 저녁 중 편한 시간에 15분씩. 포인트 부담 없이 시작하기. 2주차 습관 강화 확장 단계. 목표 하루 5000, 7000걸음. 방법 아침 15분, 저녁 15분. 포인트 걷기 속도 조금 높이기. 3주차 습관 완성 정착 단계. 목표 나이에 맞는 적정 걸음수. 방법 생활 속 걷기별도 걷기 시간. 포인트 평생 유지 가능한 루틴 만들기. 65세 정수진 씨는
평소 거의 걷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운동을 평생 안 해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수진 씨, 3주 플랜을 따라해 보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수진 씨는 3주 플랜을 따랐습니다. 1주차 하루 3,500걸음 아침 15분, 2주차 하루 5,500걸음 아침 15분 저녁 15분, 3주차 하루 6,500걸음 아침 20분 저녁 20분. 3주 후 걷기가 완전히 습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걷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요. 완전히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걷기 동기를 유지하는 방법. 1. 만보계 또는 스마트폰 앱 활용. 매일 걸음수 기록. 전날보다 조금씩 늘리기. 시각적 성취감. 2. 걷기 친구 만들기. 혼자보다 함께 걸으면 3배 오래 지속. 약속이 있으면 빠지지 않게 됨. 3. 걷기 코스 다양화. 매일 같은 길은 지루함. 일주일에 2-3개 코스 번갈아 가며. 4. 작은 목표 달성 시 보상. 일주일 달성 시 좋아하는 음식. 1개월 달성 시 새 운동화. 3개월 달성 시 작은 여행.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이별 적정 걸음수를 기억하세요. 20에서 40대 하루 7,000에서 1만 걸음. 50에서 60대 하루 6,000에서 8,000 걸음. 70대 이상 하루 4,000에서 6,000 걸음. 둘째, 걸음수보다 걷기 속도가 중요합니다. 대화는 가능하지만 약간 숨이 찰 정도. 너무 천천히 걸으면 효과 반감. 너무 빠르게 걸으면 관절 부담. 셋째,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절하세요. 고혈압, 당뇨 하루 6,000에서 8,000 걸음. 식후 걷기 필수. 무릎 관절염 하루 4,000에서 6,000 걸음, 평지만. 심장 질환 천천히, 무리하지 않게. 넷째, 생활 속에서 걸음수를 늘리세요.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먼저 내리기. 점심시간 10분 걷기. 10분씩 나눠 걸어도 효과 동일. 5분의 기적 매일 아침 체크리스트.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해서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어제 몇 걸음 걸었나? 스마트폰 확인. 오늘 걷기 계획은? 언제 얼마나? 목표 달성률은? 이번 주 평균. 몸 상태는? 무릎, 발바닥 통증 체크.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히 기록하세요. 일주일만 기록해도 여러분의 패턴이 보입니다. 요일별 걷기 플랜. 월요일 주말 후 몸풀기 목표의 70%. 화요일에서 목요일 본격 걷기 목표 100%. 금요일 한 주 마무리 목표의 80%. 주말 장거리 걷기 또는 등산 평일보다 30% 더. 여러분, 오늘 30분간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배웠습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비싼 헬스장 회원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발 신고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만보 신화에 속아서 무리하게 걷다가 건강을 해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나이, 건강 상태, 체력에 맞는 적정 걸음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첫째, 나이에 맞는 목표 걸음수를 정하세요. 둘째, 한 번에 오래 걷기보다 하루 2-3회 나눠 걷기. 셋째, 대화 가능하지만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이 3가지만 지켜도 2주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혈압 감소, 혈당 조절, 체중 감량, 수면의 질 향상, 기분 개선. 늦지 않았습니다. 70대, 80대에도 지금부터 걷기 시작하면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됩니다. 제가 3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중에 거의 걷지 않는 분이나 무리하게 너무 많이 걷는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하루 걸음 수도 공유해 주세요. 다른 구독자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 공복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7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아침 공복에 드시는 음식들이 사실은 위를 망가뜨리고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흔히 드시는 음식 중에 절대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 오늘부터 나이에 맞게 현명하게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